염증이 보내는 이상 신호 부기. 자, 다음은 또 뭡니까? 네, 다음 이상 신호는 바로 뱃살입니다. 뱃살이요? 뱃살도 그럼 혹시 붓기예요? 이거 큰일 나네. 절대 안 빠지는 게 뱃살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 뱃살이 있는 사람 제쳐두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유, 저도 많아요. 숨겨진 네. 거. 네.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네, 나이살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혹은 하고. 그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중년이 되면 우리가 보통 왜 막 벨트 구멍이 점점점 모자라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뱃살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 아닙니다. 이 중년의 뱃살은 결국 저는 염증이 쌓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뱃살이라고 부르는 이 내장 지방이 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배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이 섭취한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고 그렇게 남은 에너지가 결국은 지방이 되어서 내장을 지탱하는 근육 주변에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 왜 유독 중년이 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느냐? 이것이 바로 염증성 몸으로 이미 변화됐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중년의 뱃살 저는 뭐 엄연히 노년의 뱃살인데 이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뱃살을 아무리 빼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어디 빠지나요 그렇게? 안 먹는 수밖에 없죠. 덜 먹는 수밖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지금 활동하고 소비하는 양보다 조금은 적게 드셔야 몸에서 체중 변화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같은 상황인데도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빠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좀 줄이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빠지게 되는 거고요. 만성염증이 평소에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같은 노력에도 뱃살이 좀 잘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특히 뱃살은 이 가속시키는 원인들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 흡연, 또 과음, 이런 우리 몸속에 염증 물질들을 부추기게 되는데 이러한 담배라든지 술과 같은 화학적 물질들은요. 이 혈액에 지나는 이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 손상된 혈관에서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출혈을 막기 위해서 혈소판과 원래 콜레스테롤이 동원되게 되는데요. 예. 만약 이 혈관 내피 상처들이 너무 광범하게 많아지게 되면 혈관 내에 이 혈소판과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얘들끼리 서로 혈관벽에 엉겨 붙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죽상동맥경화까지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환자분 예를 들고 싶은데 100kg이 계속 넘는 세월을 한 몇십 년간 유지하신 분이 계신데요. 아무리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데 그분이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치주염이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치주염을 제대로 딱 제거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코큐텐이라던가 아니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것들을 딱 먹고 이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체중이 정확하게 빠지더니 지금은 한 70 몇 킬로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염증이 원인이 있다면 그게 제거되지 않고는 비만 치료로 가는 길은 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염증 제거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식습관으로도 비만도 조절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뱃살은 살이 아니다. 염증이다. 박선종 원장님, 갑자기 뱃살이 무서워집니다.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무서워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뱃살이라는 게 에너지 저장고 역할보다는 염증 공장의 역할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뱃살이라는 그 지방, 복부 지방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뱃살에서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뱃살은 그냥 살이 아닌 염증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뱃살은 염증이다. 그렇다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적게 먹고 운동해야겠죠. 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숙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허참 씨도 그렇겠지만 저녁에 그 술을 한 잔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기가 막히죠. 예. 예. 그럼 실컷 먹고 숙면하는 거 하고 안 먹고 덜 자는 거 하고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해됩니다. 네. 네, 실컷 드시고 숙면하는 거하고 네.
굶고서 주무시는 것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결국은 적절히 드시고 충분히 숙면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이 숙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주방의 축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12시라 그러죠. 이 자정을 낀 그 시간을 껴서 한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숙면을 해야 우리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잘 분비가 돼서 뱃살이 찌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숙면을 잘 취해서 일정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공복으로도 잘 잘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밤에 부엌을 12번도 더 드나들다가 참아야지 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 끓여 먹고 잡니까? 그러니까 먹어. 왜냐면은 12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트레스가 차라리 먹고 자. 그리고 먹고 잤다니까요. 그리고 12번을 왜 왔다 갔다 해? 그래도 한번 참아 보려고 한 거죠. 예,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참나 내 몸 구석구석 염증이 보내는 신호. 자, 그 다음은 또 뭡니까? 네, 허천 선생님은 가끔 담 결리실 때 있으셨죠? 그럼요. 잠 잘못 자면 왜 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이유 없이 여기저기 담이 잘 걸린다면 이것 또한 만성 염증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내가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없이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도 없는데 어딘가 자꾸 담이 걸리고 사라지기 전에 또 다른 곳이 걸리고 이렇게 반복된다면 이거는 내 몸에 또한 어딘가가 염증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한자의 담자를 잘 보시면 염자, 불화가 두 개 있는 쌓아놓은 염자에다가 병질 부수를 붙인 것이 바로 담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이 담은 염증에서 많이 비롯된 것이라는 이런 연결고리를 많이 상관성을 얘기하고 치료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이 만약 입안에 있으면 구내염이 생기고 피부에 있으면 피부염이, 근육에 있으면 근육염이, 관절에 있으면 관절염 등 이 인체 어디든지 모든 장기와 조직에 이 담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담이 근육에 만약 있게 되면요. 순환 물질을 방해하고 그다음 피로 물질을 빨리 배출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기저기 더 결리게 되고 거기에 근육의 통증까지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이 만성염증들이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담음이 더 쉽게 만들어져서 우리 근육통과 관절통들이 더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육통과 담 결국 같은 건가요, 박선영 원장님? 사실은 이제 담이라는 게 네. 그 근육통이라는 커다란 것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근육통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날 근육통 생기잖아요. 사실 이것도 염증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약간 손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복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앞서 말한 좋은 염증이에요. 꼭 필요한 염증.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담이 정말 온몸 구석구석에 생기는 분들. 예, 정말 온몸이 아프다, 삭신이 쑤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이제 온몸의 근육에 담이 결리는 건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섬유근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뒤에 말한 나쁜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염증, 근육을 결리게 만들고 근육에 통증을 일으키는 어떤 염증과 관련된 물질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유 없이 온몸에 담이 결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담이라도 똑같은 근육통이라도 좋은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가 경우도 있고 나쁜 염증에 의해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쓰지 않아도 좀 신경을 많이 쓰거나 뭐 과도한 좀 업무를 하다 보면 어깨 근육이 딱딱하게 뭉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염증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분비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 코티솔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 아미노산을 유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약화를 더 초래하게 되고 또한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우리 몸속에 근육의 피로물질 젖산이라는 물질과 각종 노폐물들과 독소 이런 것들을 근육과 관절에 더 잘 쌓이게 만듭니다.
그게 심해지면 결국은 근육과 관절에 경직이 오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염증 반응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도 염증이 보내는 이상 신호다. 네. 그냥 파스나 붙이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요. 네, 파스만 예. 붙이고 말 문제가 당연히 아니죠. 아니네요. 네. 이 담의 또 다른 우리가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독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환경 곳곳에 이 독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 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을 통해 먹거나 마실 경우 또 코로 숨쉬는 이 환경을 통해서도 때로는 이 피부를 통해서도 많은 독소들이 오히려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 인체에 들어오는 많은 독소들이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염증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독소들이 많이 뭉치게 되면 결국 담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붙이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이 독소가 쌓이는 생활 습관들을 잘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저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담이라는 것도 먹는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세요? 네, 쉽게 말하면 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섭취한 열량을 대부분 다 소비하지 못하고 이 남은 열량이 지방으로 저장되어서 결국 체내 염증성 물질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노폐물들이 혈액을 타고 또 다시 전신을 돌면서 다시 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담에 여기저기 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먹는 음식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든 이런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 실천하기 어려운 거지만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누가요? 하혜성 씨가요? 그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붓기, 뱃살, 담, 이 모든 게 염증이 보내는 이상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생명과 직결된 염증, 혈관 속 염증에 대해서 염창원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